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해서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 부동산의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연적 특성에서는 부영부계인 5가지를 알고 계시라고 그랬고,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병위 3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 부동성과 관련해서 내용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러합니다. 부동성은요,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부동성은 토지는 인위적으로 그 위치를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죠. 또 임장활동 및 정보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장활동은 현장에 가보는 거죠. 그리고 정보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중개업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도 부동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또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 부동산 현상을 국지화한다. 앞으로 국지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부동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지화 이러면 부동성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이 추상적 시장이 되고 또 구체적 시장이 되어진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구체화, 구체적 시장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부동산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거, 이거 꼭 여러분 정리해 놓으셔야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시장이다.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입지 선정이 중요하고요. 앞으로 입지 선정이란 것도 부동산과 관련이 있고요. 지역 분석.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국지화되니까 국지적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국지적 시장. 그리고 이 국지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가서 부분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분 시장. 부분 시장 또는 그 지역 시장이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결국 지역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지역 분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부동성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에는 부동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토지는 인위적으로 그 위치를 움직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부동성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영속성 할게요. 영속성이라는 게 뭐예요? 불변성이고 비소멸성이잖아요. 물리적으로는 불변이에요. 물리적 불변이입니다. 그러나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불변정이냐? 그렇진 않다, 저기요. 경제적 측면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영속성은 물리적으로 불변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토지에 재생산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영속성이에요. 다시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런 얘기죠. 영속성 때문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불가하다. 영속성으로 인해서 감가상각이 불가하다 그럴 때 우리 감가상각의 개념을 여러분이 좀 정리하셔야 돼요.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을 정리하면 원래 감가상각은 어떤 식으로 구분할 수 있냐면 감가상각의 개념을 구분하면 물기경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물기경. 네? 물리적 감가,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이렇게 물기경 감가로 구분할 수 있다. 감가를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감가는 안 돼요. 영속성이 있으니까 물리적 감가는 불가능해. 영속성 때문에. 그러나 토지라도 기능적 감가나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단 말은 물리적으로 감가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물리적 감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토지는 또한 수명이 길기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요.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부동산의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여러분, 임대차 시장은 수명이 긴 것만 임대차가 발달할 수 있어요. 수명이 짧은 건 임대차가 발달하기가 어렵죠. 빌리고 빌려주는 건데요? 그러면 수명이 짧은 것들은 빌렸는데 수명이 짧으면 어때요? 다 써버리면 돌려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 뭐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한 대만 빌립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진짜 빌리는 거예요? 아니, 빌리는 거라면 잘 빨고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담배 한 대만 달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임대차가 발달한다? 예, 수명이 긴 거. 예? 그래서 내구성이 있는 물건. 아니면, 예, 이건 고가성이 있는 물건. 따라서 내구성이나 고가성이 있는 물건은 임대차가 발달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소유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빌려 쓰는 사람은 이용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또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멀리까지 배려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영속성에 관한 측면과 관련이 있어요. 또 하나 부동산에 재고라는 개념 자체가 형성될 수 있는 것도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재고 개념의 형성은 영속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재고다 이런 개념 형성은 영속성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재고라는 말 개념 자체가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증성으로 건너갑시다. 부증성입니다. 앞으로 부증성한 토지는 그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늘릴 수가 없다. 이게 부증성이거든요.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 토지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불가능해.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 토지 퍼다가, 근데 바다를 메우는 건 뭐냐? 바다를 메우는 건 토지의 물리적 양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토지 퍼다가 이쪽으로 옮겨놓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래요. 자, 무슨 뜻이다? 여러분 구분을 해야 돼요. 토지에는 물리적인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와 관련이 있는 토지의 특성은 부증성.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 부증성은 양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공급은 가능해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와 관련이 있는 토지의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인 공급은 가능하다. 여기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할 때 경제적 공급이 뭔데요? 경제적 공급이란 용도적 공급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용도적 공급이다. 이 용도적 공급이 바로 경제적 공급이다. 여기서 용도적 공급이란 어떤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 이것을 가리켜서 용도적 공급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때 경제적 공급은 용도적 공급이고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다. 그 다음 균형가격 성립이 어렵고 토지 이용을 집약화한다. 균형가격 성립이 어렵다. 토지 이용을 집약한다. 여러분 땅이 부족하니까 집약적 이용을 하는 거예요. 땅이 부족하니까 집약적 이용을 한다. 그래서 부증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 이제 개별성 얘기합시다. 개별성은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으니까 이거 이외에 우선 먼저 이야기할 게 물리적인 대체가 어려워요. 물리적 대체가. 물리적인 대체가 불가능하다.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와 관련이 있는 토지의 특성은 어떤 거냐 이거죠. 물리적 대체 불가능과 관련이 있는 거. 여기서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개별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다. 반면에 경제적 측면에서 대체는 가능하다. 경제적 대체는 가능하다. 여기서 경제적 대체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인접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인접성과.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인접성 때문에 경제적 대체는 가능하다. 이때 경제적 대체란 어떤 걸 말하냐면 이용 측면의 대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용 측면의 대체를 말한다. 대체란 이용 측면의 대체다. 이용 측면의 대체란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대체냐면 용도와 기능과 가격 면에서의 대체죠. 용도 면에서, 기능 면에서, 가격 면에서의 대체다. 용도와 기능과 가격 면의 대체를 말한다.